와, 이제 음원 재생하면서 동영상 찍을 수 있어? 누가 쟤한테 저 기능 알려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업데이트가 2024년 12월 5일에 등장했습니다. 아마 정식은 갤럭시 S25가 나오는 내년 1월 말에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미리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업데이트를 해서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S24에 바로 업데이트를 갈겼어요. 며칠 써보니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베타인데 안정성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어떠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달라졌는지 원 UI 7.0 베타에 달라진 7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교를 위해 왼쪽엔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현재의 최신 버전 원 UI 6.1이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14이고요. 오른쪽은 원 UI 7.0 베타, 안드로이드 버전은 15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변화점은 홈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본 아이콘이 완전 싹 바뀌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막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평범한 느낌이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본 아이콘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기존엔 약간 2D의 플랫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3D에 색을 좀 화려하게 쓰면서 이거는 호불호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메시지, 인터넷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고요. 좀 괜찮은 점은 이번에 순정인데 블럭을 설치하지 않고도 앱 아이콘 이름을 안 뜨도록 앱 및 위젯 스타일이 있고, 여기서 앱 라벨을 제거하면 이렇게 앱 아이콘명이 모두 다 사라져요. 또 앱 크기도 이렇게 하면 기본 앱 크기도 커지고요. 한 단계 더 작게도 이렇게 설정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는 좋아진 점이라면 배터리 안에 퍼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것도 없앨 수 있는데, 없애면 지금 그냥 일반 아이콘처럼 나오고, 요거를 표시하면 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애니메이션도 달라졌어요. 기존 버전은 중앙에 이렇게 아이콘이 뜨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고요. 새로운 7.0은 딱 끼우면 다른 곳은 표시가 되지 않고 여기 오른쪽 끝에만 충전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떠요. 이게 들어갈 때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 베타라서인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폴더가 있으면 그냥 폴더 안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실행하도록 바뀌었고, 이것도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축소를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서 그냥 일반 폴더처럼 바뀌고요. 이것도 다시 확대하면 바로 누르면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앱 서랍도 바뀌었어요. 앱 서랍도 기존에 검색창이 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단으로 이동을 했고, 요거를 실제로 써보니까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요즘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잖아요. 한 손으로 컨트롤 할 때 좋아요. 기존에 검색하려면 요렇게 눌러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엄지로 요렇게 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좋아요, 진짜. 근데 또 여기 Secured by Knox라고 요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죠, 보안에 대해서. 앱 간 전환할 때 요 화면도 바뀌었어요. 기존엔 플랫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3D처럼 이것도 되게 부드럽고 바뀐 게 오히려 더 좋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또 달라진 점은 이제 굴락 없이 위젯도 색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위젯에 설정 들어가면 휴대전화 설정에 따름이라면 이제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그 설정에 따라서 바뀌지만, 이것도 이제 앱별로 각각의 위젯을 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이렇게 이제 좀 설정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원 UI 경험과 비교하자면 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보다는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확실히 아직까지 뭐 이제 버벅이거나 약간 이제 터치 씹힘 이런 게 있어서 베타 1이니까 정식 때는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겠죠. 두 번째는 알림이 바뀌었습니다. 요것도 기존에 이렇게 내리는 건 동일하지만 7.0부터는 알림만 완전 뜨도록 바뀌었어요. 이것도 아직 베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알림이 좀 요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기존에도 크다고 느꼈는데 이제 새로운 버전 또 요런 이제 아이콘이 특히 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알림이 되게 이제 좀 큼직큼직한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긴 했고, 되게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제는 알림을 뭉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씩 요렇게 뜨는 케이스도 있지만, 같은 앱들은 뭉쳐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는 특히 요런 이제 알림 요렇게 필요한 것도 되게 많지만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이 뜨거든요, 알림이.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위해서 알림을 뭉쳐서 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자, 시계에서 만약 이제 내가 스톱워치를 설정하잖아요. 홈으로 갔을 때 이렇게 왼쪽 위에 약간 아이폰에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뜨는 것처럼 이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바가 뜨고요. 만약 이러한 바가 뜨는 게 난 싫다, 그럼 왼쪽으로 밀면 요 바는 사라져요. 음성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녹음이 떠 있고, 또 슬라이드 하면 스톱워치가 뜨고, 녹음이 뜨고 스톱워치가 뜨고, 요거는 여러 개 설정이 가능해요. 아직까지 기본 앱 위주로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요게 또 추가되면 요것도 편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는 빠른 설정 창입니다. 기존 버전은 요렇게 내리게 된다면
위쪽에 빠른 설정 창이 나오고 알림이 밑에 뜨잖아요. 근데 7.0부터는 왼쪽을 내렸을 땐 이렇게 알림이 뜨고 오른쪽을 내렸을 땐 빠른 설정창이 나오는 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아이폰도 그렇고 요즘 많은 폰들이 이러한 방식을 좀 사용하죠. 여기서도 되게 편했던 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게 불편한데 굳이 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그냥 어디를 내리던 좌우 스와이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설정에 가면 빠른 설정창 설정에서 그냥 함께 보기로 기존 방식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표시도 가능했어요. 아마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순서 편집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와이파이는 제일 밑으로 내리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컨트롤을 바꾸고 싶어, 이렇게 가능하고요. 볼륨이나 밝기 조절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더 개선되면 좋을 게 뭐냐면 아이폰은 이것도 크기 조절을 작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유아이는 토글 스위치 요 부분만 이거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더 줄이거나 이렇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식에서도 이제 나머지도 크고 작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 지금 음악 재생 있잖아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음악 재생. 원유아이 이전 버전 또 이제 음악을 재생하면 요렇게 이제 음악 재생 창이 뜨거든요. 근데 7.0부터는 요게 동네땡 제어기처럼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어차피 요즘은 이제 음악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세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피커나 블루투스나 이런 거를 쓰다 보면 전환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기존의 미디어 출력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뭔가 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약간은 이실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음악 재생창에서 미디어 출력 누르면 그냥 바로 이렇게 떠서 여러 가지 기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이것도 만족감이 되게 좋아요. 되게 편했어요. 저는 실제로 사용해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밝기나 아니면 이제 소리 조절 있잖아요. 가로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세로로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면 만약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세로면 여기서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면 되거든요. 가로도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요 이제 움직이는 영역이 이렇게 이제 길다 보니까 저는 세로가 훨씬 더 편해요. 이것도 좋았다. 기존에 진동 버튼을 누르려면 얘를 꺼내고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화면이 큰 제품들은 이제 한 손 컨트롤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볼륨 옆에 진동, 요 버튼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편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좋은 거 뭔지 알아요? 갤럭시 버즈 쓰시는 분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여기 버즈 아이콘이 뜨고요. 얘를 꾹 클릭하면 여기서 바로 뭐 소음 제어, 주변 소리 듣기, 끄기 이것도 빠른 설정이 가능해져서 더 편해졌습니다. 물론 갤럭시에서 에어팟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폰이 버즈를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뭐 당연한 거죠. 버즈가 없을 땐 여기서 뭐 돌비 애트모스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사실 이런 이제 홈이나 스마트 뷰는 그냥 빼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뭐 구글 정책 때문인지 저는 갤럭시 쓰면서 스마트 뷰랑 홈은 잘 안 쓰거든요. 이걸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꺼낼 수도 있지만 빠른 설정창에서 지우는 옵션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없애고 싶어요 그냥. 네 번째는 잠금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잠금 화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갤럭시에 나우바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왼쪽 위에 이런 것도 뜨지만 얘는 메인으로 쓰는 건 잠금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음악이나 아니면 모드 및 루틴을 볼 수 있고요. 실시간 알림도 이렇게 설정 가능합니다. 잠금 화면 밑에 이런 작은 아이콘이 떠요. 요것도 재밌는 게 지금 AOD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 터치하면 컨트롤 할 수 있고요. 따닥 따닥 두 번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냥 잠금 화면에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것도 되게 예쁘게 변했어요. 이전엔 잠금 화면에서 음악 컨트롤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알림 센터를 내렸을 때 나오는 미디어 컨트롤을 떴다면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렇게 크게 뜰 수도 있고 나우바에서 작게도 뜰 수 있고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앨범마트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뜨고요. 여기서도 내가 스택으로 띄어져 있는 거 이런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되게 소소하게 재밌는 부분이고 이거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보다 더 활용성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요즘 이제 많은 재밌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잖아요. 근데 걔는 이렇게 꼭 위에를 터치를 해야 볼 수 있고 얘는 그냥 한 손으로 밑에 이렇게 터치하면 쉽게 컨트롤 가능해서 이거는 실용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또 어쩌면 밑에 계속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거슬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금하면 꾸미기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시계를 클릭하면 오히려 이제 글꼴 및 색상이라고 이렇게 되고요. 기존에도 크기 조절이 이렇게 가능했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가능하고 위치도 위치 영역도 밑에까지 더 많이 내려왔네 할 수 있게. 기존엔 약간 좀 요거 제한된 영역이었거든요. 또 스타일에 가면 요 이제 재밌는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기존까지는 요게 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일에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재밌는 게 캐릭터 아이콘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젯이 그냥 딱 봐도 많아 보여요. 뭐 갤러리도 추가됐고 모드 및 루틴, 보안, 와이파이
음성 녹음, 네, 이런 게 많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도 뭐 그냥 진짜 위젯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음성 녹음을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도 있고, 카메라에서 커스텀 사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콘을 기존에도 커스텀 가능했지만, 요거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동작이 더 많아졌어요. 이것도 커스텀을 하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아쉬운 점은 잠금 화면의 애니메이션이 더 부드러워졌으면 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다. 얘는 6.1 버전, 7.0 버전, 요게 조금만 더 나중에 다듬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림 아이콘 위치도 기존에 중앙에 있었다면 왼쪽 위로 올라갔고, 여기서도 충전 애니메이션이 달라졌습니다. 보면 네, 요거는 홈 화면에 있는 거랑 큰 차이 없죠. 애니메이션이 7.0입니다. 요것도 여기 나우바이 이렇게 떠요. 다섯 번째 카메라 변화입니다. 아마 이제 안드로이드 15의 변화점에도 이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카메라 UI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딱 봐도 다르죠? 기존에 셔터 버튼 위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 사진 이렇게 전환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좋게 바뀐 부분이에요. 왜냐면 전작을 사용할 때는 만약 이렇게 이제 배율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진과 동영상이 사라져서 다시 뒤로 가기 누르고 이렇게 동영상 누르고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배율을 설정하더라도 아래쪽에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가기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전환 가능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편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전반적으로 이제 UI나 버튼들이 오른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추가 설정도 보려면 요 버튼을 클릭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왼손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아이폰처럼 그냥 슬라이드만 하면 설정창에 올라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7.0부터는 2배 줌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진 찍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출 슬라이더가 이제 기본적으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엔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노출 많이 조절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출 슬라이더가 이렇게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도 이렇게 이제 노출이 뜨면서 빠르게 컨트롤 가능하죠. 기존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수평선만 나왔잖아요. 이제는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 틸트도 맞출 수 있는 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수평선이랑 틸트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진동 피드백으로 똑똑똑똑 하면서 알려줘요. 중앙에 맞춰지면 딱 하고 진동이 오고, 또 틸트 할 때도 지금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위에서 찍을 때도 애니메이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원이 있어서 중앙에 들어가면, 새로운 버전은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제 더보기를 눌렀을 때 이제는 팝업처럼 오른쪽 밑에 뜨게 되었고, 요 프로 모드도 좀 바뀌었어요. UI도 기존에 이렇게 좀 크게 되어 있었다면 7.0부터는 이렇게 팝업으로 뜨도록 바뀌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클릭하면 요 밑에 컨트롤하는 건 기존과 동일해요. 또 만약 이제 빅스비 비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접근성에 가면 요 4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는 그냥 아래쪽에 모두 빠져나오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엔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 전환하면 여기 펀치홀에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떴거든요. 새로운 버전부터는 사라졌습니다.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아무것도 안 뜨죠. 좋아진 거. 고급 동영상 옵션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음원 재생이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그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음악을 재생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싶잖아요. 음악이 정지되고 동영상 촬영이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이 옵션을 켜게 된다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동시에 동영상에 녹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릴스나 쇼츠 찍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기능은 요 이제 사진 갤러리에서 우리 이렇게 이제 물건 선택하고 꾹 누르면 선택된 거 여기까지 동일하거든요. 근데 7.0부터는 여기서 지우기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우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쉬운 게, 원래 이제 지우게 된다면 지웠을 때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제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려면 갤러리에서 최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좀 저장이 되는, 이게 되게 편해진 기능인데 막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지 않으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아쉽죠. 애플이었으면 완전 화려하게 막 보여줬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피사체를 인식했어, 이제 지울게, 막 이렇게 막 보여준다면 갤럭시는 지울까? 저장했어, 나가. 약간 좀 이런 느낌. 여섯 번째는 배터리 옵션입니다. 요 이제 절전 모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절전 모드를 쓰게 된다면 우리가 많이 역체감을 하게 되는 110Hz에서 60Hz로 고정이 되지만 7.0부터는 110Hz를 쓸 수 있도록 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요것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요 이제 부드러운 모션이랑 성능이랑 같이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쓰려면 CPU 70% 제한되는 건 요것도 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좀 이제 절전 모드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배터리 보호에서도 이제는 80%까지 제한할 것인지 85%, 90%,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또 배터리가 5% 미만일 때 화면 밝기도 자동으로 감소하는 요 모드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개선된 점이라면 이제는 A.앱에 보면 통화를 하고 나면 텍스트로 요약해 주잖아요. 그 기능도 새롭게 쓸 수 있게 텍스트 변환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요것도 제가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통화 녹음 및 변환 텍스트 보기라고 나오고 터치하면 그 부분을 재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요것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통화 요약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워요. 우리가 A닷으로 통화하고 나면 그 요약 보는 게 약간 좀 어이없어서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게 아쉽긴 해요. 그리고 알람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알람을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한 번에 막 온오프 할 수 있게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분 단위로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한 번에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해외, 뭐 미국 갔을 때 알람을 그렇게 설정하거나, 뭐 한국에 있을 때 알람을 설정하거나, 상교대로 하시는 분들도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또 재밌는 게 퀵쉐어에서 인터넷으로 공유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퀵쉐어로 파일 공유하다가 멀어지거나 끊기다가 하면 뭐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요거를 끄고 켤 수 있도록 요 기능이 추가됐더라고요. 파일 첨부도 되게 편해졌습니다. 기존엔 파일을 첨부할 때 내 파일을 누르고요.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뭐 이미지에 들어가서 첨부하고 동영상을 보낼 때 동영상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했지만 7.0부터는 이게 더 편하게 바뀌었어요. 뭐 이미지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실제로 썼을 때 이제 파일을 메일에 첨부할 때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약간 좀 이제 캘린더도 약간 구형 느낌이 나는 이제 앱 아이콘이긴 하지만 만약 내가 이제 운동 가는 걸 설정해놨어요. 내일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다음날로 바꿔야지 이럴 때 이렇게 다음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잘못한다면 다시 되돌리기로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편하죠. 그것도 있어요. 이제는 디데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더라고요. 운동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들어가면 100일 남음이라고 자동으로 떠요. 자동으로. 그리고 날씨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달리기 지수, 요 운동 지수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어서 그 운동을 할 때 어떤지 이것도 새롭게 추가됐고요. 메시지에서 또 재밌는 것도 생겼습니다. OTP 인증 메시지 자동 삭제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면 24시간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되어 있죠. 보안을 위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전원 버튼 이렇게 두 번 따닥 클릭하면 내가 지정하는 앱이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좀 밑에서 뜨잖아요. 근데 새로운 버전은 약간 이렇게 밀어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키보드 AI 화면도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뭐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한데 이제 뭐 글쓰기 이런 걸 눌렀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예뻐지게 이런 게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게임할 때 패널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끝에 이렇게 이제 작은 창이 뜨고 얘를 꺼내면 이렇게 왼쪽에 뭐 터치 방지, 화면 캡처 이런 게 뜨고 또 여기서 이제 게임 최적화라고 해서 뭐 성능, 온도, 램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빅스비도 좀 바뀌었다고 했는데 갤럭시 S25는 언제 출시하니? 관련 정보가 없네요. 바뀌었다. 그냥 검색을 해주네. 노태무는 누구니? 발음 인식도 더 잘 된 건가? 인터넷에 찾은 정보예요 하면서 그냥 인터넷 페이지로 넘겨버리네요.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원 UI 7.0을 업데이트하고 사용해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쓰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 카메라 앱이 써보니까 한손 컨트롤하기에 더 좋아져서 편해졌다는 점, 그리고 알림과 빠른 설정창 개선이 크게 와닿고 나오봐도 자꾸 튀어나와서 약간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이게 좀 더 이제 개선되고 다듬어진다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이렇게 달라진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직까지 베타 1이니까 추후 베타에서 좀 더 큰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정식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